친구와 함께 편하게 영화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온라인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대화에 낄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던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흐름드 살롱에서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단 12명에게만 주어지는 180만원의 디너를 즐기기 위해서 외딴 섬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한 일행이 겪는 일을 다룬 더 메뉴의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언급되는 영화 기본 정보와 스토리의 출처는 나무위키와 다음 영화임을 밝혀드립니다.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회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오디오 토론 플랫폼인 흐름드 살롱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캐스트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녹음의 특성상 스피커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음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셔도 무방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Good evening. Welcome to Hawthorne. It'll be our pleasure to feed you. Tonight will be magical. 외딴 섬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디너 180만원, 단 12명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초대에 참석하게 된 커플 타일러와 마고가 있습니다. 셰프인 슬로윅의 예술의 경지에 이른 요리에 타일러는 환호하지만 마고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셰프가 설계한 완벽한 계획 아래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들이 이곳에 초대받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지 관객들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숨겨졌던 위험한 비밀이 밝혀지는 영화 더 메뉴입니다. Is he gonna keep doing that? What happens inside this room is meaningless compared to what happens outside. 네, 먼저 기본 정보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각본을 쓴 윌 트레이시는 몇 년 전에 노르웨이의 한 섬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에 방문을 했는데요. 레스토랑에 데려다준 배가 부두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 섬에 갇혀있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윌 스테이시는 자신의 작업 파트너인 세스 리스와 함께 본격적으로 더 메뉴의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파트너 이름이 세스 리스인데요. 네, 제가 이거 오탄가? 이러면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세스 리스? 이러면서 요거 발음 잘해야겠다.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굉장히 그쵸. 치오 리스. 그래서 요거 발음 잘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었습니다. HBO 드라마 왕자의 게임을 연출하였고 석세션의 첫 세계 시즌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서 골든글러브와 에이미상을 수상한 마크 미로드 감독이 메가폰을 잡으셨고요. 빅쇼트로 제88회 아카데미 각색상을 수상하고 바이스로 91회 아카데미 감독상, 각본상의 노미네이트가 된 애덤 맥케이 감독이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돈 룩업을 연출을 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극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인 호손 레스토랑에서 셰프 슬로윅 역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볼트모트를 연기했었던 랄프 파인즈 배우가 연기를 해줬고요. 초대받지 못한 손님 마고 역은 퀸즈 갬빗으로 골든글로브 여우 주연상을 거머쥔 요즘 할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배우 중에 한 명이죠. 안냐 테일러 조이가 연기를 하였습니다. 미식가인 타일러 역에는 원바디스, 매드맥스, 엑스맨에서 분장한 모습만 보여줬던 훈남 배우 니콜라스 홀트가 열연을 해주셨습니다. 블랙 코미디가 가미가 된 스릴러로 저는 봤고요. 낯선 장소에서 집단 광기에 희생되는 인물들을 그렸다는 점에서 저는 미드소마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그냥 그 상황만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단체 화형식이 나오잖아요. 그 화형 당하는 인물들에게 그 초콜릿 모자랑 마시멜로우 조끼를 입힌 모습이 마치 그 미드소마의 의식 같은 것들도 좀 생각나기도 하면서
요거 약간 미드소만데? 요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를 보는 내내 서비스 제공자와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의 어떤 자세, 그리고 계급 사회에 대한 조롱, 그리고 본질을 잊은 채로 뭐든지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대한 냉소 등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은유해서 묘사한 작품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게 영화 관람 직후에 돌아오는 대중교통 안에서 별점 4개를 주면서 너무 잘 봤다 이렇게 후기를 남겼는데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에 두루뭉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제가 뭐 딱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누가 되게 세련되게 정리해가지고 잘 이야기해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별 4개를 주면서 너무 잘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시지는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일주일 동안 오늘 이렇게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진행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화의 내용들을 곰곰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보니까 자꾸 머릿속에 의문점들이 드는 생각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그 희생당하는 그 희생자들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지? 셰프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도저히 우리는 꿈과 희망도 없어, 우리는 저항해봤자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는 그 패배감에 절어가지고 저항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은 그 손가락도 하나 잘리는 사람도 나오고 목매달아서 그 자살 당하는 사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희생자들이 나오는데 저 같으면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한번 저항은 해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너무 무기력하게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 희생자들이 과연 진짜 여기서 이렇게 잔인하게 당할 만큼 되게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자체가 제가 이미 이 영화에서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현상들에 절여진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희생당할 만한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저렇게까지 저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인 거지?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은 이 12명의 희생자들이 이 레스토랑에 초대를 받게 되는데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사전 조사를 다 거치고 이제 그 12명이 선발이 된 거죠. 근데 그 12명의 기준은 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중구난방인 거예요. 이 기준이. 몇몇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뭐 계급사회에 대한 조롱,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시건방지게 굴었던 사람들, 그 셰프의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평가를 좀 나쁘게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굳이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배우 나오잖아요. 그 영화 배우. 그 영화 배우가 초대받은 이유는 단순히 그 영화 배우가 출연했던 그 영화를 셰프가 재미없게 봤다는 이유로 초대를 받은 거야. 그리고 그 영화 배우랑 같이 온 그 파트너 여자는 저는 그러면 왜 여기에 초대받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대학 학자금 대출받아서 냈어? 아니요? 그러면은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관객들도 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그 희생당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 쾌감이라든지 메시지가 더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질 텐데 쟤는 왜 죽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희생자들이 좀 되게 짠해지고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메시지는 마음에 들었지만 그 메시지를 표현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의구심이 드는 바람에 지금 점수를 주라면은 별 4개까지는 못 줄 것 같고요. 한 3개 정도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혼자 이렇게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프름 토픽에는 어떤 후기들이 남겨져 있는지 한번 읽고 본격적으로 초대해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영화 직후에 썼던 평은 이 영화를 보고 후기를 남기려는 관객들에게도 빅엿을 날려주는 감독님의 빅피처. 후기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도 감독님에게 불려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본연의 의미는 그냥 맛있게 한 끼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허기짐을 달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물들 중에서 한 명이 계속 그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해요. 뭐 입안에서 감도는 뭐 맛은 어떻고 어떤 재료가 쓰였을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렇게 후기를 남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셰프가 그 사람을 주방으로 데려와서
모든 요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가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런 재료들을 막 조합을 해가지고 요리를 만드는데 그 요리가 형편없었던 거죠. 영화에 대해서 막 이 영화는 어떻고 저떻고 해가 막 그 평가를 하는데 그런 평론가들한테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야, 씨, 네가 만들어봐. 이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을 다 제공해 줄 테니까 네가 이거 한번 찍어봐.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후기를 남기든 감독님한테 불려갈 것 같다라는 후기를 남겼고요. 소대가리님은 별 3개를 주시면서 어떻게 만들어졌냐보다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의 영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존씨님은 별 2.5개를 남겨주시면서 소문난 잔치상 먹을 건 없었다. 딱 들어맞긴 하지만 기성복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배우들의 연기와 구태의연 지리멸렬한 클리셰의 반복, 보이는 그대로의 맛도 즐기지 못할 만큼 덜컥거리는 연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맛보기가 힘들었던 엉망진창 코스 요리, 메인의 맛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힘든 에피타이저, 그보다 견딜 수 없는 디저트까지. 관객은 여전히 배고프기에 극장을 나오자마자 더블 치즈버거를 먹을 수밖에 라고 이 정도면 되게 재미없게 보신 거죠? 네, 그런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초대를 하고 그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한번 청해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소대가리님 올라와 주셨는데요.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왔고 좋게 잘 짜여진 영화긴 한데 네. 아까 존씨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들 연기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클리셰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되게 신선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주제 자체가 기존의 뭐 이렇게 문화나 예술을 소비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비판 이런 영화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되게 신선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 아가사 크리스티풍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특정 인물들을 모아놓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 뭐 이런 형태도 어디서 많이 봤던 형식이고 네. 그런 지점에서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근데 층위가 좀 다양하다는 거는 재밌었습니다. 그 플롯이 이렇게 여러 층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음식 얘기로 이렇게 하려다가 네. 허영 그 음식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허영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이제 사회 구조 그리고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영화라는 것 자체에 대한 냉소 뭐 이런 것까지 아주 깊이 들어간 것 같아서 그 지점은 아주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올라오신 분이 소대가리님밖에 없기 때문에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은 소대가리님이 요거 보시고 그 영화 폰부스가 좀 떠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 기억이 맞나요? 네네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폰부스를 제가 한 고등학생 때 봤나? 하여튼 되게 오래됐는데 좁은 공간에서 한 인물만 이렇게 비추면서 이제 멀티 스크린으로 이렇게 막 화면 분할 막 해가지고 막 딴 데 막 비춰주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지점에서 폰부스가 떠올랐다고 말씀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이런 느낌? 그 연출적인 게 아니라 그런 네네. 메시지적인 게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폰부스도 거기 안에서 이제 좀 폰부스도 되게 유치한 지점이었는데 결국에는 바람 펴갖고 다음에 바람 피면 너 또 죽을 줄 알아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밥 먹으러 온 사람들도 그동안 니들 해왔던 꼬라지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죽어 이런 느낌이니까 그런 지점에서 비슷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지점들 있잖아요. 그 희생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모였을까? 그리고 저들은 정말 그렇게 죽을 만한 인물들인가? 이런 의구심이 지금 좀 들었다고 했는데 혹시 소대가리님은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이거 영화에 대한 비유로 생각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영화 스태프들 네. 오너 셰프가 감독이겠죠? 네. 그리고 보는 관객 중에는 평론가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레스토랑에 투자한 사람들은 제작사일 거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잘리는 그 노부부도 그 투자자겠죠? 그리고 그 영화 배우는 그 말 그대로 배우로서 소비되고 있는 거고 그 영화 한 편을 그렇게 찍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스텝과 제작자 그리고 투자자 그 당신들이 만들어 왔던 그 영화라는 게 얼마나 형편없는 건가
라는 걸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 자꾸 보다 보니까 네. 그 통유리잖아요. 그 식당 그 건물 자체가. 아, 네. 예, 밖에서 찍을 때는 스크린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네. 네. 예, 그래서 그 군상 자체를 되게 영화적인 방식으로 보여줄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영화에 관한 영화로 해석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이제 음식의 표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뭐 영화나 어떤 다른 대중문화에 대입을 해봐도 다 이렇게 아기가 들어맞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영화에 대입을 해보면은 좀 더, 네,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초롱님이 메타 영화였군요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느낌 있어요. 메타 영화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소대가리 님이 보고 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에던 맥케이 감독이 이제 제작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에던 맥케이가 제작에 참여를 했으면은 좀 더 좀 난해하게 만들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너무 쉽게 읽히더라고요. 그게. 좀 메타 영화긴 하지만 좀 직관적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존 룩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막 다 상징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러면서도 이야기는 되게 간결했었거든요. 맞아요. 이를 보라는 것과 보지 말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굉장한 메타포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뭐 이것저것 많이 넣기는 넣었는데 사실 별 영향가는 없었던 그런 얘기 같아서 아담 맥케이 제작인데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돈 룩업 같은 작품은 그 메타적인 요소들을 그냥 모르고 영화가 이끌어가는 그 표면적인 스토리만 따라가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유와 상징들을 알면은 더 대단한 영화지만 그걸 몰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말이 된다. 이야기가. 그렇게 봤는데 이번 더 메뉴라는 작품은 아까 소대가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메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은 군데군데 '저건 뭐지?' 라고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지점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스포일러 감상기 토론회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메시지가 이야기를 잡아먹은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이거 네. 음식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음식 얘기요? 네. 네네네네. 타코 나올 때 응. '아 요거는 좀 계산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타코에다가 그 사람들의 약점을 새겨 놓잖아요. 맞아요. 바람 피는 사람, 니들이 회사 돈 횡령한 거 음. 뭐 이런 걸 타코에다가 새겨 갖고 자기가 먹게 하잖아요. 네. 타코라는 게 멕시코 음식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옥수수로 만든 거고. 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그걸 한다는 건 저는 착취의 산물이라고 봤거든요. 니들이 하는 방식이 이 타코가 왔던 그 착취의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고 니들이 먹고 있는 방식이 이 타코가 만들어진 방식하고 같은 거라는 얘기를 그 음식 그 안에 그걸 녹여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거는 참 영리하게 잘했다 싶었고. 네. 그리고 빵 안 주잖아요. 아, 맞아요. 그 빵에 뭐 역사에 관해서 막 주저리 쭉 늘어놓는데 그러고 나서 평범한 사람들은 빵을 먹기 때문에 당신들은 특별한 인간들이니까 빵 없이 그냥 그 소스만 먹어라라고 딱 줄 때 그 소스 그릇에 이렇게 조금 막 이렇게 약간씩 들어서 나오잖아요. 네. 소스 자체가 5가지, 6가지. 그게 되게 팔레트 같더라고요, 저는. 그 물감만 있고 캔버스는 없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빵이 없다는 것 자체가 당신들은 근본이 없다라는 그걸 상징하는 것 같았었어요. 빵에다가 소스를 발라서 먹어야지 그게 이제 음식이 되는 거잖아요, 한 끼 식사가.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화려함만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쵸. 뭐 음식에 무슨 자연이 어쩌니 이딴 소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고 있고. 음식에 담겨진 메시지. 그리고 영화 배우도 이게 이걸 이런 데 와서 180만 원짜리 식사 정도 먹어줘야 영화판에 가서도 내가 자랑할 게 있고. 뭐 셰프랑 아는 사이네 어쩌네 하면서 막 엄청. 그렇죠. 그런 거에 되게 집착하고 있고. 음. 그 횡령한 그 회사 3인방도
이런 데에서 음식 먹는 게 자기들이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걸 되게 증명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쓰이고. 근데 그렇게 화려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그 빵이라는 게 되게 오래된 역사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딱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역사는 당신들한테 없다. 음. 그러니까 근본이 없는 인간들이라는 걸 한 번 더 셰프가 찝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빵이 없는 그 메뉴도 되게 약간 신박했었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요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영화에서 요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쓰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보는 내내 저는 요리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건 메타 영화니까 당연히 그 요리마다 뭔가 품고 있는 메시지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저게 뭐야 이러면서. 예, 저도 제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네.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소대가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코랑 빵은 그대로 이해하신 게 맞는 것 같고 다른 여러 가지 요리들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일러가 만든 뭐 형편없는 요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블랙 코미디식으로 이제 제목을 지어가지고 그 무슨 요리 프로그램처럼 요리만 클로즈업해서 막 이렇게 뱅글뱅글 카메라로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저 요리들도 뭔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야 제가. 나도 저런 거 소대가리님처럼 저런 거 딱 보면은 바로바로 딱딱 알 수 있는 그런 경지가 그리고 참 이제 됐으면 끌려가가지고 좋겠는데. 이제 소대가리 개소리 이러면서 이렇게. 뭔 소리야.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느꼈던 거는 네. 그러니까 예술을 소비하는 방식이 되게 종교적인 방식하고 되게 맞닿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 있는 인물들도 최후의 만찬을 즐기는 12명이잖아요. 네. 그리고 벽에 십자가가 걸려있거든요. 네. 최후의 만찬에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12명을 조금 상징하는 그러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그걸 즐긴다는 건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 마고만 살아서 나가잖아요. 네. 마고는 약간 베드로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역으로 베드로는 배신을 하고 살아남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배신자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초대받지 않았던 손님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걸 소비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메뉴를 달라고 했던 건 치즈버거를 달라고 했던 거는 그 자기가 생각할 때 음식 같은 음식은 먹고 포만감을 느끼고 만족스러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예술로 생각하면은 이게 뭔지 보고 내가 느끼는 바가 있고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이제 벗어나게 되고 폭파하면서 그걸 지켜보면서 마지막에 그 햄버거 한 입을 깨물면서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거야말로 영화의 완성이 아닌가라는 거죠. 관객의 자리가 거기라는 거죠. 진짜 관객의 자리. 평론가도 아니고 무슨 예술 영화 보고 와서 뭐 허세 부리려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영화에 내가 투자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닌 진짜 보통 음식 먹으면서 즐겁게 영화 보는 그 관객의 자리야말로 강 건너에서 그 폭발을 바라보는 그 관객의 자리가 네. 마고의 자리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메타 영화로서는 뭐 이렇게 잘 짜여져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들 수 있겠네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떠올랐던 게 마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마블 영화 말고요. 그 엔드게임 이전의 마블 영화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헐리우드의 거장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마블 영화는 뭐 시네마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그냥 테마파크 같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헐리우드 거장들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영화 팬들 사이에서도 이제 자칭 시네필이라고 부르면서 막 되게 뭐 예술성 있고 막 난해한 영화 이런 것만 영화지 속된 말로 뇌 빼고 본다고 하죠. 그냥 뇌 빼고 보는 그런 영화는 되게 좀 정크 푸드 같이 되게 안 좋은 영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심심찮게 영화 커뮤니티를 다니다 보면은 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마고가 셰프한테 이제 하던 말이 아까 소대가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냥 잘 만들어진 치즈버거 하나만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 치즈버거를 맛있게 먹고 지금 좀 배가 불러서 그런데 포장해 가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맛있게 먹는 그거
그리고 우리에게 포만감을 가져다 주는 그 행위, 그런 그 음식의 본질에 이제 집중을 해서 그 마고는 살려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 마블에서 만든 그 영화들이, MCU에서 만든 영화들이 영화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논쟁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화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막 예술 영화 개봉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 댓글로 막 뭐 이 영화는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달면은 거기에 대한 그 또 댓글로 아, 다 필요 없고 난 그냥 아이언맨이나 보러 갈래. 뭐 이런 얘기를 또 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그냥 관객으로서의 그 본연의 위치와 자세는 뭐지? 뭐 물론 의미를 즐기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냥 그 영화 보는 시간 동안 재밌게 그냥 즐길 수 있는 게 그것도 역시 좋은 관람 방법 아닌가? 그런 좋은 관람의 그 어떤 경험을 제공을 해줬으면은 그 영화도 충분히 훌륭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감독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슬로익이 마고한테 네. 통을 찾아오라고 하잖아요. 드럼통을 찾아오라고 하죠. 네. 저는 그게 감상한다는 그 자체를 겁먹부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네가 한번 찾아봐라라는 메시지로도 읽혔거든요. 왜냐면 나가가지고 어떻게든 저 전화기를 찾으려고 셰프 방에도 들어가잖아요. 네. 금지된 구역이라고 그때 그랬었는데 영화 초반에. 맞아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화기를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잖아요. 그 슬로익이라는 그 셰프가. 네. 원래는 되게 허름한 햄버거 가게 그 막내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사람. 네. 지금까지 코스 요리로 나왔던 그 화려한 영화들 뭐 되게 예술적이고 무슨 자연의 풍광을 담은 어떤 그런 음식들을 만들었던 그 사람은 네. 사실 처음에는 동네 햄버거 가게 막내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건 마고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고가 치즈버거를 주문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무슨 뭐 되게 나 싼 사람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이해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셰프 또한 자기도 같이 이제 썩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 음식 먹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당신들의 입에 맞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뭐 미슐랭 별을 받기 위해 하는 요리는 이제 지겹다. 라고 하는 거지. 같이 산화해버리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비판도 거기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내가 만들었던 거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배불리 먹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거였는데 네. 어느 순간 보니까 당신들 평가 한 줄에 벌벌 떨고 있고 이게 무슨 예술적 가치가 없는 거면 어떡하지 싶은 인간으로 내가 변해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내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네. 군대처럼 맞춰서 음식을 만들어내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메뉴를 제공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었는데 네. 이거야말로 가장 모순된 어떤 인생 아닌가라는 걸 조금 셰프 자체가 이렇게 좀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공감합니다. 지금 보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저랑 이제 소대가리님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요게 3년간 확보도 잘 못했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뭐 많은 관심을 받은 작품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뭐 어디 영화제 같은 데서 상영이 돼가지고 반응이 되게 좋았다 이거지, 뭐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품도 아니고 21세기 폭스사의 자회사인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고 제작사에서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본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간 블록버스터 영화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보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오랜만에 오붓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소대가리님, 저희 이렇게 둘이서 오붓하게 얘기했던 직전이 저희 서스페리아 때였죠? 기억나시나요? 예, 엉망진창이었죠. 어쨌든 서스페리아 이후로 이렇게 둘이서 오붓하게 얘기한 거 오랜만인데 기억이 새록새록 뜨네요. 그러면 이제 소대가리님,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영화 제목이 메뉴잖아요. 네. 뭐 다른 제목을 썼었어도 되게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메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그 메뉴라는 것 자체가 음. 그 자신들이 메뉴가 되는 거죠. 네. 아, 그렇지. 네. 영화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음. 모든 요소는 결국에는 보는 사람 누군가 하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구성 요소라는 걸 마지막에 알려주는 것 같았었어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 같았어요. 그거 어떤 메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먹고 어떻게 소비하는가. 그 모든 것이 메뉴에 그 메뉴판에 그 글자에 단어가 있잖아요. 그 모든 예술과 영화는 다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만약에 제목을 지었으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레스토랑 이름에 호손 뭐 이렇게 짓거나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더 메뉴라고 해서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메뉴다. 그리고 재료다. 뭐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잘 지은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에 그 폭발로 끝나잖아요. 네. 그리고 마고가 그걸 지켜보고 있고. 이게 뭐 블록버스터에 대한 이제 비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고상한 척하고 이래도 결국엔 당신들이 보는 거는 뭐 되게 폭발 막 크게 일어나는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거밖에 안 돼. 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마고라는 이름이 극 중에 가명이잖아요. 네. 자기 본래 이름은 마고가 아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상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되게 부분에서? 고급스러운 이름이잖아요. 마고라는 게 여자 이름이기도 한데 아. 샤또 마고라는 뭐 와인도 있을 정도로 되게 고급 와인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마고 여왕도 있고 그 정도로 되게 고급스러움인데 사실 그 여자는 후커죠. 후커. 성을 파는 사람이죠. 네. 원래 사귀던 애인하고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헤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후커를 고용해서 그래 왔던 거고. 그리고 그 손님들 중에 한 명이랑도 예전에 성매매를 했었던 관계가 있었고.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마고가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급스러운 데서 죽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라질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뭐 그래서 그 셰프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는 어느 쪽이냐? 너 진짜 이름이 뭐냐? 너는 진짜 너를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 셰프도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 셰프가 계속 진짜 네 이름이 뭐야? 너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린이라고 잠깐 이제 대사 한 줄로 나오죠. 네. 그렇죠. 되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되게 에린 이름이네요. 이렇게 소다리님과 오랜만에 둘이서 도란도란 영화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 채팅으로 참여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이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내가 과연 진행해도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정도로 그 다른 사람의 창작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 그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냉소적인 시선도 담겨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나 영화 리뷰어 활동 계속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가장 뚜렷한 생각은 그래 그냥 맛있는 햄버거 하나 씹으면서 집에서 배 긁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영화들을 본 게 언제였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제가 나이트 시네마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보려고 해요. 이제 다른 분들의 입이 아닌 내 입에서 좀 더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같은 작품을 봤는데도 어떤 분은 소대가리님도 포함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내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다 캐치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보는 동안 저런 생각이 도저히 안 들었는데 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는 그런 어떤 열등감? 그런 거에 있어서도 영화를 보는 내내 자꾸 머리를 쓰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최근에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영화를 봄으로 인해서 이 영화가 저한테 그렇게 너무 애쓰면서 볼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봐.
영화를 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고 좀 즐겼으면 좋겠어. 영화를 좀 즐겨봐.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받은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이프랑 오늘 방송 키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내일 점심 뭐 먹지?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내일 점심은 햄버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는 햄버거 하나가 생각나는 그런 영화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녹화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